네, 금수저를 불어하기보다는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합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월급으로 저희가 뭐 태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작은 두꺼비집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오늘 왜 안 해요? 마음가짐으로.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재테크에 관련된 모든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대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못 그러니까요. 본 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더 좋아졌다는 커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안색이 밝아지셨다. 아, 안색이. 오늘 아래서 분장하는데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으셨나요? 예, 그러게요. 오늘 화장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무리 뭐 화장 잘한다고 해도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보험과 관련된 기본을 이야기했는데 네. 오늘은 저축과 투자에 대한 기본을 좀 알자. 그래서 오늘 저축과 투자의 기본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투자 이거를 또 메이크업이랑 연관 지으니까 굉장히 새로운데 네. 제가 알기로 뭐 저축은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같은 게 먼저 떠오르고 또 투자하면 주식, 펀드 같은 게 떠오르는데 이렇게 분류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예, 예. 저축 상품과 금융 투자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축 상품을 돈을 맡기면 그 맡긴 돈에 이자를 주는 게 이제 저축 상품이고요. 금융 투자 상품은 저축 상품보다는 투자 수익을 조금 크게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 투자하는 거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이 가장 대표적인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네, 저축 상품 중에서도 뭐 예금이나 적금 이것부터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요? 네.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그 저축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잘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좋은 팁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정기 예금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수시 입출금 예금이라는 게 있고 정기 적금이라는 게 있고 자유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예금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뭐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이내로 비교적 장기간 돈을 맡기고 원금과 이자를 내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받는 거고 수시 입출금은요 말 그대로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들과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출금하고 또 돈이 좀 있을 때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 적금은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적립하는 거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적립하는 걸 정기적금. 자유적금 있습니다. 매달 넣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내가 돈 생길 때마다 넣겠다 그래가지고 자유적금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요즘은 사실 뭐 이 뭐라고 할까요?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돈을 맡기는 게 바보 같다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본인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원금 보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금 보장을 꼭 해야 되고 이 돈만큼은 내가 3년 안에 어떤 것도 누가 건들지 않고 원금이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금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절대 손해보지 않게끔. 네. 그러면은 좀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계속해서 돈을 맡기는 게 좋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내 마음의 심리. 나는 원금 보장을 참 좋아하고 반드시 원금 보장이 돼야 되라는 심리, 이 돈에 대한 심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의 캐릭터, 돈의 성격도 있어요. 이 돈은 내가 3년 안에 반드시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는 돈이야 라고 하면 예금이 훨씬 낫겠죠. 이렇게 돈의 성격과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축 상품 가입할 때 좀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0% 금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방송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거래 은행을 활용합니다. 주거래 은행 활용하다 보면 우대금리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판 예금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판 네. 예금 같은 거는 또 주거래 은행에서 열심히 거래를 하다 보면 은행에서 문자 알림 같은 걸 줘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걸 좀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의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뭐 원금 손해는 없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받기로 한 금리는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금 계획에 맞춰주지 못하고 막 월 초에 아니면 연 초에
네. 막 부품 꿈을 안고 엄청난 금액의 예금이나 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돈 필요해가지고 그 돈 빼면 중도에 이게 만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만기까지 못하면 중도 해지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가야 그 이율을 보장하는 거고 만기까지 못 가고 만약에 중간에 깨게 되면 그 이유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만기가 지난 다음에 계속 맡겨놓으면 좋으냐? 네.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만기까지만 처음에 약정했던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는 얼른 돈을 찾아서 다른 통장에 넣는 게 좋은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네. 은행이라고 과연 영원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죠? 글쎄요, 우리가 망할 확률보다 은행이 망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예금자를 항상 보호해줘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항상 그 예금과 저축 이런 은행에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맡긴 모든 돈을 보호해 주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은행에서 네. 펀드를 가입했다, 그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그 예금 적금 상품들 같은 경우에 되고 있고, 네. 농협, 수협, 그 신협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호금융회사라고 하는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우체국도 예금이 있잖아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지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는 한도가 없나요?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 일인당 이제 5천만 원이 한 금융회사에서 보관이 되니까 내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금자 보호가 너무 걱정되고 회사가 망할 것 때문에 그냥 집에다가 나는 꼬박꼬박 쌓아놓을래,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금자 보호도 활용을 하시되 5천만 원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한 금융기관당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내가 너무 걱정되면 두 가지, 세 가지 은행에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예금 적금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로 다 해서 합계에 대한 한도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금융에 5천원씩만 맞습니다. 해주신다는 거죠? 회사가 망할 때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 그러네요. 회사라는 개념을 딱 가지면 예금자 맞네요. 보호가 어떤 거다,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번에 네, 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요즘에 아주 금융 투자 상품 뜨겁죠. 네.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펀드도 투자하시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투자 상품은 저축 상품보다 수익은 크게 낼 수 있습니다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요거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식이 있고요,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펀드 등이 이제 대표적인 금융 투자 상품이다. 예금과 달리 원금 보장되지 않고요, 투자 결과 발생한 수익 및 손실은 모두 누가?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야.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이거 진짜 좋은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네. 이 얘기 듣고 투자해도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가 가장 위험한 투자의 정보 중에 하나죠. 네. 오죽했으면 그 정보가 나한테까지 왔겠냐, 이런 아.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전문가가 알려주지 않은 정보. 전문가들도 보면은 또 그릇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걸 선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투자에 앞서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기본기로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권리를 나타내기 위해 발행한 증표가 바로 주식입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회사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에 투자하면 회사의 사업 성과가 좋은 경우에 이익을 당연히 회사가 잘 되니까 이익을 받겠죠. 그걸 배당이란 배당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식들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등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면서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매매 차익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종류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권. 채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요. 그 채권을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예금과 다른 점은 예금은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해서 보호가 되지만 채권의 상환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펀드라는 게 있어요. 잘 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펀드, 기금을 조성한다. 돈을 모은다라는 뜻인데 돈을 모아서 누가 투자하냐? 바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전문가가 투자 자금을 대신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대신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금융 상품이 있는데 주식, 채권, 펀드 외에도 선물 옵션 등과 같은 이제 파생 상품, ELS 등의 구조화 증권 등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원금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 상품을 잘 공부하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원금을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 투자잖아요. 네. 그만큼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좀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해라 하는 거 있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원금 이상을 손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너무 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원금은 100만 원 있는데 주식을 투자하려고 했더니 주식 그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줘요. 한 50만 원, 100만 원 또 빌려줘요. 네. 그럼 미수해가지고 미수금으로 2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주식이 내 예상대로 잘 올라주면 상관이 없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내 원금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쵸. 부분 때문에 본인의 확신에 찬 그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수 이런 것도 안 했었으면 좋겠고 항상 뭘로? 여윳돈? 여윳돈으로. 이제 이야. 저랑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하시더니 그냥 바로바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금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 상품 투자 시에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이 모든 투자 결과가 본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뭐 상품의 구조, 특징, 손실 가능 범위 등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설사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를 위임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이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 투자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 수익이 크면 투자 위험도 큽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요. 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손실의 위험도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금융상품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만큼 실적을 냈어요 하고서 막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과거에 잘났어도 앞으로도 잘날 가능성은 없다. 항상 물음표를 찍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이게 현혹되거든요. 맞아요. 이만큼 좋은 실적을 냈고 이 투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잘할 이거 믿고 가입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투자는. 투자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거 같아요.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또 자신을 나를 믿고. 믿으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가 이제 투자를 해놓고 네. 자꾸 핸드폰을 바라보게 되거나 TV 모니터를 바라본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회사 발전에도 굉장히 누를 끼치게 되는 거고 본인 개인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심리적으로 안 좋아져서 나중에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조급증도 있고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항상 보면 그렇죠. 여유 자금이 아닌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조급증이 생깁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만큼 또 어렵다 보니까 아마 전문가에게 맡겨서 뭐 펀드 투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좀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정보가 빠르고 직접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도 분석할 뿐더러 그 회사에 직접 가보고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또 점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하고 운용 성과를 돌려주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좀 안전할 수 있다. 펀드 투자는 전문가가 운용만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손익은 또 그 뭐 펀드 매니저 믿고 했는데 펀드 매니저의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없습니다. 그냥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 다 내 거다. 내가 잘하면 내 돈이지만 내가 안 돼도 다 내 돈 손해 본 거다. 또한 전문가가 대신 운영해 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직접 주식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펀드를 통해서 네. 주식 투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드 투자의 좀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가가 대신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이분들 늘 아침에 눈 뜨면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주식도 직접 투자하려고 하면 금액이 꽤 비싼 것들이 있어요. 한 10주 살려고 하면 몇백만 원 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못 사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또 펀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품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투자 기법과 다양한 금융 상품의 발달로 요즘에 뭐 농산물이나 이런 원자재 등에 우리는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직접 투자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펀드 얘기할 때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에 좀 투자를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종류를 한번 정리해 드려볼게요. 네, 네, 해주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가 얼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펀드가 주식을 60% 이상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 채권형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채권형 펀드는요, 말 그대로 채권형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은 1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혼합형 펀드라고 했는데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걸 우리가 혼합형 펀드다. 그래서 항상 펀드는 세 가지, 주식형 펀드냐, 채권형 펀드냐, 혼합형 펀드냐, 요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여기서 혹시? 저는 주식형 펀드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네. 이게 뭐 수익률이 과거에 뭐 6개월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요즘 네. 워낙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네. 그냥 제가 해야겠다로 그래요? 됐거든요. 좋아요. 근데 여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손실이 아니라 나중에 팔았을 때 살 때 금액과 차이가 났을 때 손실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떨어지고 내려가는 거는 그냥 당연히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마음 이제 편히 가지세요. 검색해 보면 네. 최근 뭐 6개월, 1년 안에 수익률이 좋은 그 1위부터 막 상위권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줘요. 네, 요즘에는 그렇죠. 쉽게. 그렇죠. 근데 말씀처럼 이게 또 3개월 뒤에 많이 바뀐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과거의 믿기가 좀 수익률은 그렇더라고요. 나의 미래 수익률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 또 고민이 되네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근데 예. 미정 아나운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펀드 투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들어가지 않지만 네. 펀드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정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건되는 하에서 펀드를 시작할 때는 채권형 펀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목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 받아서 목돈이 생겼다. 그걸 전체 넣고 내가 투자하겠다. 거치식 펀드라는 거 있어요.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순간 되게 좋을 수는 있지만 계속 떨어지면 그 전체 원금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게 이제 적립식 펀드.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게 이제 적립식 펀드고요. 임의식 있습니다. 나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방식에 따라서 임의식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이 통화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투자 지역 및 통화에 따른 분류로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원화 및 국내 자산에 투자한 펀드를 우리가 국내 펀드라고 한다면 원화 또는 외국 통화로 해외 자산에 투자한 펀드를 우리가 해외 펀드라고 한다. 그리고 각 이제 우리 펀드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 운용하는 회사들이 운용사가 있겠죠. 운용사의 철학에 따라서 성장주 펀드,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성장형 펀드라고 하고요. 같이 기업 실적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가치주 펀드라고 합니다. 이 성장주와 가치주 펀드는 좀 공부해 보시면 아주 재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대표님? 재밌는 거 맞죠? 네,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 기업 실적에 비해서 제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다. 이렇게 가치주. 생각- 근데 이제 막 생겨나는데 엄청난 걸 하나 발견해서 가져왔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재미도 좀 쏠쏠하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네. 단계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것이 저는 펀드는 안 해봤어요. 하기엔 좀 겁이 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번 해봤더니 어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위험 선호도 내가 위험에 좀 어느 정도 민감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위험 선호도와 투자 목적을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금융 상품보다는 중요한 게 내 돈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유형의 펀드를 좀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펀드 중에서 내 투자 목적에 맞는 펀드 나는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닌데 이게 3년 안에 어느 정도 적정 부분의 수익을 내주고 이제 리스크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이제 채권형 펀드 같은 게 훨씬 더 적합할 수 있고요. 이건 내가 완벽한 내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내가 조금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주식형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죠. 세 번째는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펀드에 가입하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띄워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너무 잘 돼 있고 여기 모바일로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 또 모바일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수수료가 저렴해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펀드 투자할 때 분명히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펀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금 적금과 다르게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고 그 손실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 기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이제 크기가 다 달라요. 펀드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내는 크기 그리고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선취하느냐 후취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환매를 했을 때 환매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절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펀드에 들어간 돈 찾으려면 네. 최소한 2, 3일 전에 환매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환매해서 바로 1분 후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금의 목적과 수요를 맞춰서 이렇게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뭐 저축, 예금, 그리고 이제 뭐 금융 투자 상품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 그리고 투자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일확천금을 벌어줄 수 있는 상품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먼저 공부하고 내 돈을 잘 지킨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사실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네. 어쨌든 투자를 하니까 그 이익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익을 봐야죠. 네. 그런 마음이죠. 네. 항상 이익을 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네. 좀 꼼꼼히 하시고 아.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네. 연락도 한 번씩 하세요. 제가 뭐 좋은 정보는 못 네. 드려도 그래도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네. 답변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또 팁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사실 네. 우리 권도영 대표님이 은퇴설계연구소의 대표님이신데 이 정도 되면 뭐 금융 쪽의 전문가가 금융 아니실까. 전문가? 네. 예, 그렇죠. 금융 전문가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게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도 이렇게 크게 잘리지 않고 오래 하는 거 보면 이쪽도 좀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금융도 중요하지만 네. 부동산도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은퇴 설계라고 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